우리나라에서 로봇 청소기 1위 기업이 삼성도 LG도 아닌 로볼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로봇 청소기보다 더 비싸게 팔립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직구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이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럼 하이마트도 매출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에 공들이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 시사임당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이 알테시톡의 공습이 일단 알테시톡이라는 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 틱톡샵. 근데 틱톡샵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뭐 제가 보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좀 글로벌하게 보면 이미 알테시톡의 공습이 시작됐다. 제가 2차 공습이라 한 이유는 일단 그 구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테시톡의 공습 1차는 우리가 작년부터 봐왔던 소비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 문제죠. 뭐 발암 물질이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이것도 그냥 계속 저는 생길 거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이제 이거로 인해서 지금 소비자 이슈가 막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1차 공습이라면 사실 요 1차 공습과 함께 따라오는 2차 공습이 저는 더 무섭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강조했던 게 알테시톡의 2차 공습이 이 나비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이냐를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도 큰데, 2차 공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앞으로의 구도가 예를 들면 쿠팡이랑 네이버랑 알리의 3강 구도의 유통 구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팀원이나 UMF 사태도 사실 생각도 못했지만 그 팀원 UMF가 한 5등, 6등 정도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10등 안에 저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저는 합종 예능이 일어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통시장의 구조가 많이 변화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UMF는 팀원 같은 사태를 또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가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유통의 생태계가 변화했고 제조의 생태계인데, 그러니까 제조의 생태계라는 게 지금 이미 많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문을 많이 닫고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이소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다이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요 메이드 인 차이나 30%밖에 안 써요. 그 다음에 다 한국선을 바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알테시톡의 공습이 가속화되면 지금 그 다이소에 물건을 제공하고 있는 그 30%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의 기업들의 그 만드는 원부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산이다. 그러면 그 자체가 거기가 지금 힘들어서 무너지면 결국 다이소도 다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써야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발이든 우리나라의 또 뭐 왕구는 지금 매우 심각하죠. 왕구 심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동대문 가보시면 공실료 심각하고요. 그 말테시 뭐의 공습이 지금 뭐 패션, 의류, 왕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산품은 이미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유통 부분도 제가 아까 플랫폼만 이야기했지만 이마트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매장 수를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트가 줄이는 기본적인 뭐냐, 판매되는 게 이 신선식품만 잘 팔리지 공산식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매우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뭐 더 나아 설명드리면 지금 이 유통 생태계를 지금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통신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 자기가 쇼핑몰 만들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폐업 엄청 하고 있습니다. 다 뭐 중국 물건 떼다서 했는데 그 직접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1차에서 2차 공습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알테시톡의 2차 공습의 핵심이 뭐냐면 한국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이 한국 이 시장은 일단 이커머스의 GMV, 그러니까 이 규모가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이 GMV라는 거래량에서 한 5등 정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 크네? 근데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물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알리나 테무나 뭐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그다음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의 물류를 활용하는 게 있다라는 게 물류 창고 이야기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인프라와 물류 창고가 또 가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에서 알리 제품이 한국에 와서 인천에서 배 타고 와서 중국에서 배 타고 인천에서 바로 비행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북미로 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게 훨씬 싸다는 거예요. 또 그게 통관도 잘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또 세 번째가 이제 이 한국이라는 이미지죠. 아까 K 컨텐츠도 있을 것이고 한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등등의 이제 한국 시장은 뭐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이 알티스톡의 공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단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돌아와서 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이제 이런 그런 이유고요. 삼성전자, LG전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알티스트의 공습을 절대 초저가로만 보시면 안 된다. 얘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핵심이 물류 창고인데 물류 창고를 얘들이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알리 테무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물류 창고에 어떤 제품들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알리나 테무에 꿈꾸는 것은 뭐냐면 쿠팡의 이런 로켓 배송까지는 아니더라도 1일 배송까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류 창고를 만들 것이고, 지금 물류 창고를 보기 위해서 매우 지금 뭐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택만 둘 것이냐, 평택 인천만 둘 것이냐, 아니면 대전도 만들고 대구도 만들고 저 양산 이렇게 만들 것이냐, 그게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충 얘들의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물건을 갖다 놓는데 어떤 제품을 갖다 놓을 것이냐면 기존 초저가 이런 제품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에 맞는, 예를 들면 한국의 1인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엄청 가격 경쟁이 있는 1인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메이디라든지, 메이디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요, 메이디에서 예를 들면 내가 나의 맞춤형 세탁기를 주문하면, 내가 빨간색의 세탁기를 주문하면요, 그게 T+3 모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문을 하면 내 스마트폰으로 지금 그게 만들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메이디라는 회사는 글로벌 회사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메이디라는 회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메이디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LG나 삼성도 인정을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 애들 제품이 우리 평택에, 우리 인천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들어오는 것은 한국 시장도 팔기도 하겠지만 또 어디를 팔아요? 여기서 글로벌로 나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로봇 청소기 1위 기업이 삼성도 LG도 아닌 로볼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로봇 청소기보다 더 비싸게 팔립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로봇 청소기를 삼성, LG 정부보다 더 비싸게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럼 왜 삽니까? 좋으니까 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메이디나 하이야 이런 제품들이 우리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건 직구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이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럼 이제 또 나비 효과를 또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럼 하이마트도 매출이 줄어요, 안 줄어요? 하이마트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팔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게 가격 경쟁이 있으면서 이 자체가 워낙 유명한 곳 잘도 만들어. 1인 가구에서 돈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봤던 한 번 쓰고 버릴 제품이 그러는 거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알티스톡의 공습, 2차 공습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다른 공습이 나비 효과가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나 삼성전자는 이 매출의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 과정과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마케팅, 이 알티스톡의 마케팅 각 플랫폼마다 달라요. 이것도 긴데, 그러니까 공통점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이 알티스톡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흔히들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바로 이 사우체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불지른다는 이야기. 그래서 경쟁자를 뭐 한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내가 가격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무가 그렇게 싼데 미국의 슈퍼볼 광고에 초당 몇십억 불 뭐 광고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 알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뭐 대표적인 영화배우 막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우리가 대표적인 영화배우인 마동석 씨를 고용을 해서 그다음에 탕웨를 해서 지금 지하철 광고나 보시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들이 사실 특히 알리 테무의 알토시 톡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1차 공습은 지금 우리가 2023년도 연말부터 해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구매 건수나 그다음에 구매 수량으로 봤을 때는 이미 2021년, 22년도 이미 미국 직구를 넘어섰었어요. 또 우리가 별로 주목을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2023년도 초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법인을 만들고 마동석이 나오고 형이 다 해줄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모든 광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다 이렇게 쏠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마케팅을 하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 스타일이 하고 있는 샤오치엔의 부분들. 두 번째가 이 알테시톡이 그냥 쇼핑 플랫폼이 아니고 그냥 테크 기업,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국 내에 했던 기본, 그다음에 지금 알리가 150개 나라에 나가 있고 지금 테무도 72개국에 이미 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딱 맞춤에 있는 마케팅이 있는 타겟팅,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또 큰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알테시톡이 정말 잘하는 이 다크 패턴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여러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예요.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게 여러 가지겠죠. 게임을 유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케팅 전략 세 가지 부분에서의 특징을 좀 가장 크게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성장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은 제가 이 현장을 미국에서 봤는데 테무가 2022년 9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테무가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태생적으로 북미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2022년 9월에 제가 미국에 있었고요. 2023년 8월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1년 동안 테무가 어떻게 미국 소비자들을 중독시키는지를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때 이제 야 이거 한국 오겠나, 한국 올 것 같다, 한국이 어떻게 갈 것 같다는 걸 생각했고 그때 제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여대생 같은 경우는 다 이 스마트폰에 시인과 테무 앱이 다 깔려 있어. 10명 중 8명. 100불 정도면 가지각색의 디자인의 뭐 청바지에 모자, 액세서리. 그러니까 여대생 뭐 인플레이션 심한데 미국 여대생이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앱 중에 하나죠. 순식간에 이제 미국의 젊은 대학생 여대생들을 완전히 이제 장악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각한 게 뭐냐? 그러니까 미국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내가 지금 가장 미국 플러스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티스트의 공습은 전 세계적입니다. 특히 어느 나라?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 이런 겁니다. 중국 이 알테시톡은 미국의 정보를 빼나간다. 미국의 데이터를 가져간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인데 지금 틱톡을 사용하는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에요. 미국 인구의 반이 틱톡을 갖고 놉니다. 그 틱톡의 앱 위에 얹혀놓은 게 틱톡 샵입니다. 그러니까 1억 7천만 명의 정보가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하원 청문회에서도 계속 틱톡 CEO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를 너가 어디 빼놓을 등 있냐. 우리는 본사가 중국이 아니라 지금 싱가포르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첫 번째 이슈.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면세 한도를 줄이는 거죠. 너무 싸니까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오니까 미국의 면세 한도가 뭐 워낙 800불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 저렴한 중저가의 중국산 이 택배가 들어오면 결국은 그 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게 뭐가 들었냐를 외치고 했던 게 바로 로버트 라이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세 이제 직구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무관세 부분들을 조정을 하는 것들. 그다음 첫 번째 아까 데이터 문제, 세 번째는 통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 뭐 등등 여러 가지에 지금 미국은 중국산 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50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겁니다. 향후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국 이커머스 시장, 지금은 중국 이커머스 시장도 좀 소비에 힘들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볼륨이 나오긴 힘듭니다. 그럼 뭐라고요?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알테시톡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4마리의 작은 용에 비유. 이 애들이 나갈 수 있도록 엄청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이 애들이 엄청 팔아제꼈다고 했죠.
때문에 이커머스 플랫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승자만 살아남는 지금 RTS톡 이 네 마리 이 플랫폼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도 또 아마 앞쪽 연행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로 나가는 형태가 글로벌 공습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 뒤에는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부분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아마존과 한국의 쿠팡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의 큰 볼륨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는 쿠팡과 네이버와 시커머스 간의 이런 구도 속에서 유통이 빠르게 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바로 하기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아마존과의 경쟁을 이제 해 나가면서 시장을 더 공습할 가능성이 크다. 알테스톡의 전망은 결코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축소가 될 것이냐, 그렇게 우리 보진 않는다. 미국이 면세 한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초저가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득되어 있는 사람들은 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알테스톡의 공습은 제가 이번에 알테스톡 공습이라는 책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시장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의 산업 생태가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방 경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방 정부에 가보시면 예를 들면 산업 공구를 파는 거리도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이제 무너질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태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구함 4단짜리가 위에는 망치, 벤치 다 들어가 있고 여긴 줄자 들어가고 있고 이 4단짜리가 990원에 팝니다. 그 망치 하나마다 990원 넘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다 안 좋다고 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있는 그 몇십 년 동안 유지했던 그 예를 들면 어느 시의 공구 상가거리, 지금 서울의 창신동에 있는 왕부거리, 문구거리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럼 문 닫으면 그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조 공장에도 좀 일자리가 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방 경제가 추가되는 이 허리 역할을 해왔던 제조와 유통 소상공인들이 즉각적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게 이미 뚝이 좀 무너지면 그때는 늦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2차 공습이 어떻게 펼쳐질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비 효과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내용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중국 경제가 이렇게 꼬꾸라진다라고 보시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 중국이 그렇게 현재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제 열가 자본들이 저렇게 말을 하지만 또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돈을 그렇게 벌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 경제를 좀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충돌과 대립은 그냥 디리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디커플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지금 이런 구도 속에서 중국이 더 빠르게 기술 자립,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막 제재를 한다고 했지만 그걸 계기로 인해서 중국이 기술 자립의 속도가 저는 더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안 좋은 면을 보이지만 중국이 또 다른 면에서 이런 면도 보시라고요. 중국 소비가 안 좋으면 맞는데 그 옆단에서는 때리니까 이 기술 자립을 위한 모습들이 으쌰으쌰하는 모습도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크게 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한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중국 경제와 미중 간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